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별로 여기서 인원이 많이 안 바뀌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수요일이네요. 복부세 폐네요. 수요일 날 이제 10시 반부터 이제 1시 15분까지 일단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엔 그 뭐 이런 코र्스 머티리얼이나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블랙보드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kulms.korea ac.kr 이고요. 근데 아마 여기 등록을 다 아직 안 해서 이쪽에 가도 이 뭔가 강의 자료나 이게 액세스가 안 될 텐데, 어쨌건 지금 이 타이니와렐로 만들어 놓은 이 머티리얼도 다 그쪽에 이제 올려놨으니까 이제 수강 신청하면 이거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뭔가 영어 논문 발표 기법인가요? 뭐 과목이 뭐였지? 영어 논문 발표 기법이라는 그거 과목인데, 일단은 뭐 좀 전반적으로 이제 논문 작성, 그리고 그 논문 작성을 또 우리는 영어로 하니까 영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기초적인 그 문법에 관한 혹은 용법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페이퍼 라이팅, 그다음엔 뭐 요즘 또 이제 CS 쪽에 이제 학회 논문을 쓸 때는 이제 리버탈,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라운드 리뷰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리버탈을 우리가 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제 뭐 그런 리버탈과 그다음에 뭐 저널이나 이런 어떤 혹은 뭐 이제 논문이 붙고 나서 이제 카메라 레디를 작성할 때 이제 카메라 레디는 이제 최종본 혹은 최종 제출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그냥 내 생각에는 카메라 레디의 뜻은 그냥 그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딱 뭔가 영원히 이제 뭔가 영속성 있게 퍼블리케이션으로서 남기기에 이제 딱 준비가 되었다,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건 그 최종본은 이제 카메라 레디라고 하고, 이제 카메라 레디를 낼 때나 뭐 그럴 때 이제 최종본 이제 논문 수정을 그 리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리비전 뭐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페이퍼 작성, 특히 또 영어로 작성할 때 뭐 이런저런 이제 팁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오럴 혹은 버벌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에 관한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팁들,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이런 이제 영어로 이제 조금은 포멀하게 이제 서신 교환, 그러니까 이메일을 또 뭐 외국에 있는 누군가와 이렇게 주고받을 때 어떤 그런 내용, 그런 것들도 좀 또 다뤄보려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의 측면에서 좀 사실 별로 계획이나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어떤 준비가 사실 되어 있지는 않고, 나도 이거를 지금 이번 첫 학기 때,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여는 과목이고, 근데 이제 뭔가 니즈는 항상 충만한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잘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항상, 그런 모티베이션 항상 많지만, 뭐 그래서 한번 개설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조금 경험이나 뭐 준비가 많이 지금 뭐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어쨌건 근데 이거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된 커리큘럼으로서의 뭐 여러 가지 내가 좀 준비한 컨텐츠라고 할까요? 뭐 그런 계획은 사실 거의 이제 없는 지금 상황이고, 약간은 뭐 이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바럼업 식으로 그때그때 뭔가 이제 다루게 되는 혹은 보이는 대로 좀 이야기를 좀 이것저것 좀 해주려고 하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팅 샘플, 그러니까 영어로 된 라이팅 샘플이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수정 중인 논문, 제출을 하려고 하는 논문,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다 보지는 못하고, 이제 이 강의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커버할 정도의 분량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제출을 해주면, 네, 나한테 이제 주면, 그거를 약간 우리가 여기 강의 때 같이 이제 보면서 좀 리바이즈를 하는, 네, 그거를 좀, 네,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엔 이게 좀 그레이딩 측면에서 이제 뭐 다 각자 좀 수준이나 뭐 어떤 지금 어떤 네, 배경 지식에 관한 여러 가지 그게 좀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팅 샘플 뭐 얼마나 그래도 좀 이게 너무 뭐 완전 무결하면 거꾸로 이 수업에서 뭐 다룰 건 사실 없을 거고 어느 정도 뭐 네. 근데 또 뭐 이게 너무 조금 또 네. 뭐 그러면 또 이게 또 뭐 성적에 뭐 반영이 조금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두 번이 될지 아니면 여러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한번 이제 해갖고 여기서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리비전을 할지 그다음엔 또 어떤 점들을 조금 또 하이 레벨에서 개선을 해야 될지나 이런 것들을 좀 또 흡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예를 들면 뭐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다시금 이제 제출을 또 다른 그거를 해갖고 그 같은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정본을 제출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뭐 다른 내용으로 이제 뭔가 작성하게 된 뭔가를 또 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그 그레디언트 같은 거, 그러니까 임프루먼트의 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좀 하려고 하고 이제 또 똑같이 그 오럴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네. 한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좀뭐 돌아가면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대략 뭐 한 두 번 이상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또 똑같이 또 네. 그다음에 여기 뭐 다양하게 이제 수업 때 뭐 물어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 또 네. 뭐 주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면 관련해서 또 네, 우리가 이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글쎄요. 사실 문법이 틀렸죠? 이 문장에서 문법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게 일단 EG 이건 for example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for example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EG를 쓸 때는 E.G. 콤마 이렇게 항상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콤마가 없죠. 그 다음엔 또 비슷하게 이제 I.E. 이것도 콤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IE는 이제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좀 뭐 비슷해요. 뭐 이렇게 좀 용법은 뭐 아주 명확하게 좀 문맥상으로 볼 때 좀 얘네들이 좀 서로 인터체인저블 한 그런 측면이 조금은 있긴 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 콤마가 없고요. 그냥 또 어디가 틀렸죠? 또 틀린 거는 이제 요 papers 그다음에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런 병렬 구조라고 할까요? 이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두 개를 나열한다라 그러면 A and B라고 써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개 이상을 나열한다 그러면 A, B and C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그러니까 두 개보다 더 많은 세 개 이상일 때는 그 and를 마지막에 써야 되고 두 개일 때는 and를 무조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좀 100% 유일한 어떤 그러니까 딱 이것만이 정답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콤마의 용법, 이 커마라고 불리는 이 커마 용법은 이 세 개 이상을 할 때는 이제 그 and를 마지막에 붙여주고 당연히 그 앞에는 콤마로만 연결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and도 콤마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을 때는 콤마는 없어야지 돼요. A 콤마 그 다음에 and B. 그러니까 이게 뭐
papers, 콤마, and email communications 이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만 나열했으니까 and가 없이 그냥 A, B 이거는 또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and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etc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기타 등등 이런 뜻이죠. etc. 그래서 papers, email communications, etc. 이러면 아마 그리고 이 etc는 아마 콤마가 안 붙죠. 아는 사람 있어요? etc는 아마 etc 앞에는 콤마가 안 붙어요. 뭔가 나도 이게 뭐 etc가 별로 없네요. 오케이, 네. fruit, vegetables, fruits, etc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거꾸로 이제 end는 없어야 돼요. etc 앞에는. 그리고 하나 하고 etc 하진 않고 보통 두 개 정도는 하죠. 네, 두 개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콤마 etc 하면 기타 등등 이란 뜻이 되고요. 그다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딥러닝이 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뭐 search as 뭐 컴퓨터 비전,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콤마 etc. 뭐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및 기타 등등의 분야에 뭐 딥러닝이 뭐 네, 어쩌고 뭐 이런. 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etc가 이거는 조금은 약간 하이 레벨의 영어일 수 있지만 이 etc는 기타 등등이라는 뜻이 맞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를 막 남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etc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좀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을 때 좀 etc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예제에서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등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그럼 그 기타 등등이 뭐가 될까요? 뭔가 명확하게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잘 없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려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뭔가 이렇게 두 개를 나열했죠.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나올 법한 거는 딱 논리적으로 어떤 그 뭔가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etc를 쓰면 안 돼요. etc를 쓰면 안 되고 이제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나열된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볼 때 이제 뒤에 뭐가 나올지가 명확하게 이제 그런 경우에 etc를 써야 돼요. 물론 이것도 또 명확한 어떤 그런 이제 이때는 etc를 꼭 쓸 수 있다, 이때는 뭐 절대 쓸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하여튼 etc는 뭔가 그 예상이 자명하게 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서남북 4개의 방향,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뻗어나가고 있다. 이스트, 뭐 웨스트, etc. 그러면은 뭐 노스, 사우스가 뭐 뻔히 이렇게 우리는 그 뒤에 채울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etc를 써야 되고 아까처럼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etc를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search as, 뭐 easy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etc를 뒤에 사실 안 붙임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앞에 이제 예를 들어라고 포함을 했으면 컴퓨터 비전 및 자연어 처리 예를 들어 이런 뭐 예를 들자면 이 두 분야를 포함해서 저거 뭐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사실 뭐 이미 예라는 것은 전체 가능한 여러 케이스들 중에 딱 일부를 예를 들지 그러면 뭐 네, 그거 이외에 다른 예들도 많다.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라는 말에는 당연히 뭐 그 이외의 예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또 뭐 사실 etc를 또 안 쓰는 게 좋고 약간 좀 의미적으로 볼 때 중복이 된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사실 이 중복이라고 하는 요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뭐 논문 혹은 뭐 이런 네. 이 아카데믹 라이팅 혹은 뭐 페이퍼나 뭐 이런 거를 쓸 때는 좀 굉장히 좀 중복은 굉장히 좀 삼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중복이라는 얘기는 의미상으로 중복.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단어 레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어 레벨도 적용될 수 있고 이제 문장 레벨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앞쪽에 나온 뭐 문장 그리고 뒤에 나온 문장 다음에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 뭐 사실 이 두 번째 등장하는 문장이 어떤 정보를 준다거나 뭔가 설득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목적이나 그 취지가 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별로 역할을 하는 게 없다 걔가. 그럼 그 문장은 사실 빼야 맞고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뭔가 좀 글이라는 게좀 우리가 자유롭게 이런 말도 쓸 수 있고 저런 말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말할 때는 뭐 어느 정도 중복도 낄 수 있고 뭐 좀 그런 뭐 네. 그런데 이제 글은 좀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좀 뭔가 좀 기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 이 전체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연결고리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뭔가 이 두 번째 문장이 하는 이 논리적인 어떤 역할이 사실 뭐 없다라고는 그 문장을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문장 내에서 이제 여러 단어들이 있을 때 그 단어들을 네, 그 단어가 하는 의미가 네, 어떤 정보 전달, 뭐 설득, 뭐 이런 우리의 목적에 비춰볼 때 별로 하는 게 역할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빼야지 맞아요. 네, 그렇고 이 경우는 그래서 ETC를 쓸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글쎄요, 뭐 페이퍼스,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뭐 나올 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예상이 되죠. 뭐 하여튼 글로 쓸 수 있는 뭐 또 다른 것들을 뭐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뭐 저랑 또 리포트, 뭐 홈워크 뭐 이런 거라고 또 볼 수가 있을까요? 어쨌건 뭐 그래도 자명하게 생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니까 여기서는 이제 ETC를 써도 내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아까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컴퓨터 비전 뭐 자연어 처리 기타 등등 이런 기타 등등에 뭐가 있을지 별로 감이 없으니까 혹은 떠오르는 게 없다면 그럴 땐 또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엔 요 또 중요한 네뭐 뭐 이런 이게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서치에즈 같은 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서치에즈는 아마도 이 콤마도 좀 명확한 그 룰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콤마를 여기서는 뭐 써야 되고 여기서는 쓰지 않아야 되고 그게 문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좀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콤마도 그냥 함부로 우리는 그냥 뭐 콤마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콤마를 아무데나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적고 대부분 이제 명확하게 여기서 콤마 붙어야 된다 안 붙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콤마를 여기서는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이런데 콤마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I studied hard, I study hard. 그다음에 to succeed. 뭐 성공하기 위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 말은 뭐 네. 뭐 그런데 이거 뭐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구죠. 그죠? 문법도 되게 좀 명확하게 좀 구조화된 채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동사 이게 목적어 그다음에 이거는 뭐 부사 구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없어도 사실 문장의 필수 요소로서는 전혀 하자나 문법적으로 뭐 미싱 피스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이제 콤마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뭐 좀 계속적 용법, 뭐 한정적 용법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여기서 한번 뭐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한번 좀 쉬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콤마를 쓸 수도 있어요. 네. 어쨌건 다시 여기로 오고 와서 네. 서치에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또 이 자리에 이제 including을 쓸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거는 including 하면 조금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앞에 약간 이 including은 이제
뭐 deep learning has been applied to various areas, including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including의 문법적인 그 용법은 뭐죠? 이게? 현재 분사? 네, 현재 분사가 나도 뭔가 오피셜한 용어는 좀 잘 모르겠네. 현재 분사 맞아요. 현재 분사 많고 이게 형용사구로서의 현재 분사라고 해야 될까요? 형용사구로서. 그러니까 various areas, including computer vision and 뭐 자연어 뭐 저기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뭐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그 including은 현재 분사가 맞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요소는 이제 그 관계대명사 및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 그러니까 various areas including XX and YY 이러면 이제 여기서 including은 이제 which are가 뭐 약간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다음에 include 관련해서 뭐 좀 약간 좀 마이너할 수 있지만 좀 그냥 이건 내 기준에서 이제 including을 쓸 때는 약간은 이거는 좀 서치 에즈 같은 경우는 XX 그리고 YY와 같은 다양한 분야라는 뜻이고 including은 요거 and YY를 포함한 이런 분야, 다양한 분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치 에즈를 쓰면 사실 이 두 개만 있어도 좀 할 말은 없죠. 두 개 이외에 다른 게 없네? 라고 해도 뭐 그 문장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including은 뭔가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슈퍼셋 같은 개념으로 이 두 개는 확실하게 포함한다. 약간 이런 뜻인데 이게 including이라는 말은 좀 뭔가 좀 뉘앙스로 보면 좀 뭔가 더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있다라는 게 좀 모르겠어요. 이건 약간 콩글리시인지 아니면 그거 약간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XX and YY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분명히 더 있어라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nclude를 어디에 나는 좀 쓰냐면 뭐 예를 들면 뭐 논문의 인트로를 쭉 쓰고요. 그다음에 뭐 our contribu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뭐 이렇게 해갖고 bulletized, itemized 리스트로 뭐 1번 해갖고 어쩌죠, 2번 어쩌죠, 뭐 이렇게 쓰면은 그 contribution은 요거 딱 이렇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our contributions include the following 이러면 이제 뭐 일단은 요거 contribution은 포함한다는 뜻이니까 이거 이외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내가 굳이 얘기는 안 한다. 네. 리뷰어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주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acceptance rate를 높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include 좀 더 있어 보이게 좀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또 이제 뭐 또 중요한 건 이제 있어 보이도록 이렇게 잘 쓰는 게 또 사실 우리의 바람이긴 하지만 또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어 레벨에서 이게 진짜 각각 역할이 다 있어야 돼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할은 뭐냐? 결국 논문은 정보 전달 아니면 설득 같은 그런 목적이에요. 결국 그랬을 때 이제 뭐 약간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베리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논문에서는 금기어 같은이 아니라 금기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our proposed method is very novel in that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뭐 벌써 들어도 좀 이상하죠. very novel 좀 약간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very는 사실 어디에 갖다 붙어도 very가 빠져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너무 노블하다 아니면 뭐 너무 빠르다. Our proposed approach is very fast. is 그냥 fast라고 하면 되는 거죠. 혹은 is efficient. 뭐 이거나 is very efficient나 very가 더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한테 주는 정보의 양은 추가적인 주는 정보의 양은 제로예요. very가 있다라고 해서 뭐 어떤 뭐 뉘앙스적으로나 뭐 어떤 좀 유의미한 어떤 더 의미를 전혀 얘 자체는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논문에 쓰면 그 단어의 정보량은 제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진짜 뭐 very를 좀 쓰고 싶다. 난 정말 이거를 이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를 정말 나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very 대신에 이제 쓸 수 있는 단어가 이제 좀 나 같은 경우 이제 좀 많이 쓰는 많이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그걸 꼭 나는 쓰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 단어를 쓰면 돼요. significantly 혹은 tly. 네. significantly fast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뭔가 어떤 뭐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이거는 뭔가 좀 어떤 측면에서는 좀 과학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될 만큼 빠르다라는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significance 테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쪽 hypothesis testing에서의 이제 뭐 significance 레벨이니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과학적으로 정의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자 메저일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very를 쓰려면 이제 significantly라는 단어를 또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좀 되게 의미가, 그러니까 사실 significantly라고 바뀐다고 해서 얘가 아까 very에 비해서 뭔가 우리한테 진짜 정보라는 단어로 본다면 좀 사실 얘도 주는 정보는 그냥 강조한 역할밖에 없는 거죠, 사실. significantly fast나 뭐 very fast나 뭐 사실 뭐 그게 그거죠, 뭐 사실 뜻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얘도 그럼 주는 정보가 제로니까 얘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좀 약간 영어가 뭐 100% 맞고 100% 틀린 거는 좀 없고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주는 정보도 없지만 또 그래도 없는 와중에는 또 조금은 아카데믹한 혹은 사이언티픽한 텀들을 써야 되고, 거꾸로 캐주얼한 단어는 이제 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베리 같은 경우도 그런 좀 뭐 정보도 없을 뿐더러 이제 조금은 캐주얼한 단어가 되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캐주얼한 단어 금지어 목록들이 이제 쫙 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 아까 요 예제로 가면 이제 이지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혹은 또 이제 처음 논문 작성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쓰는 단어들이 또 뭐가 있냐면 like가 있어요. like 뭐 이런 것과 같은. 근데 like는 이제 구어체, 그러니까 대화할 땐 정말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붙여요, like. 뭐 그냥 뭐 우리가 괜히 붙이는 단어 뭐 있죠? 영어 낼 때? 어, 네? kind of? 그렇죠, kind of. 네. 구어체에서 또 뭐 쓰는 단어 또 뭐 있더라? 나도 영어를 너무 안 해갖고 점점 기하 기하급수적으로 까먹고 있어갖고 참 문제인데. 뭐 있더라. 하여튼 근데 이제 뭐 영화를 보거나 특히 뭐 약간 1, 20대 학생들 막 수다 떨 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뭐 I was like 뭐 so embarrassed 뭐 저저 뭐 like 뭐 그냥 괜히 like를 계속 붙여요. 네. 그래서 약간 논문 쓸 때도 좀 뭐 일부의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like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논문에서 뭐 our method is like very fast 이러면 그냥 틀린 거고, 문법적으로 그냥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like가 그래도 구어에서는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뭐 이거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like를 당연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또 역시 그런 캐주얼한 단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얘도 금지요. 얘도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당연히 뭐 라이클리후드나 이런 거는 또 얘기가 다르지만, 네, 어쨌건 그런 단어랑은 전혀 별개로 이제 뭐 이런 것과 같은 뭐 이런 예를 들 때 like는 절대 이제 쓰면 안 되는 단어이고요. 네. 뭐 강의는 대충 이런 식일 거예요. 아마 한 학기 내내. 네. 이제 내가 썰을 풀 수 있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좀 빨리 동이 날지, 아니면 강의 한 학기 지날 때까지 좀 계속 여전히 이야기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이런 식이 조금은 좀 중구난방인 좀 측면으로 진행이 아마도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어요 혹시? 네, 그러면 이게 하여튼 코र्스 인트로에서 네, 뒷부분이었고,
그 다음엔 뭐 좀 앞쪽으로 오면 뭐 이게 뭐 되게 뻔한 얘기를 좀 써놓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이 뭐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영어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그렇긴 하지만 또 그냥 뭐 이건 내 기준에서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제 한국어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경우들을 보고요. 약간 뭐 교수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약간 교수들 간에 약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는 약간 꼰대 같은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뭐 나도 뭐 자주 하는 누군가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떤 친구가 뭐 논문을 써오면 이거를 사실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한글로 그대로 내가 직역을 해서 아니 뭐 직역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약간의 의역까지 해갖고 한글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읽어도 전혀 모르겠는 그러니까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한글로도 이제 논리가 좀 잘 이렇게 좀 조리 있게 좀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경우 이제 하여튼 뭐 이상하게 하여튼 영어 이렇게 교정이나 뭐 이렇게 논문 교정 같은 거는 이게 좀 논리적인 이런 게 조금 잘 안 돼 있으면 약간 그 템포가 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좀 측면이 좀 있는데 좀 이상하게 그런 게 좀 뭔가 약간의 화가 난다 그래야 될까 그런 경우들이 옛날부터 좀 있었고 사실 뭐 약간 그냥 여담 이건 진짜 뭐 TMI이자 여담인데 옛날에 후배 학생이 쓴 논문을 막 리바이즈를 집에서 막 하고 있는데 내가 하도 막 투덜투덜 하면서 뭔가 했더니 옆에 와이프가 이제 나중에 도대체 걔는 누구냐고 도대체 그 학생은 누구길래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욕을 내가 그렇게 해댔냐 이런 거죠. 네. 어쨌건 이게 좀 논리력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내가 뭐 몇십 년 전에 뭐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 논리력에 관한 이제 그런 트레이닝 아니면 교육이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좀 전무한 것 같아요. 저 논리력의 교육은 그냥 딱 더더덜도 아니고 그냥 라이팅을 많이 좀 해보고 뭐 발표도 또 많이 해보고 근데 발표도 역시 발표를 한 다음엔 이제 뭔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측면에서 이제 피드백을 좀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좀 배울 기회가 좀 많이 배울 기회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뭐 조금은 그렇지는 못하고 그 내용 자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내가 오늘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상대성 이론 자체에 대해서의 뭔가 이렇게 그게 주가 되니까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조금은 뭐 글쎄요 뭐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런 좀 논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많이 좀 교육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하고 뭐 그런 교육 하에서 이제 뭐 자라온 나를 포함한 여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저게 좀 그렇죠.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정식으로 배웠을 만한 기회가 좀 많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좀 결국은 어디서 배우느냐? 그럼 우리가 그럼 저런 배움의 기회는 이제 어디서 얻게 되느냐? 그거는 결국은 내 생각에는 결국은 저것도 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애덕하게 아니면 그 케이스 베이시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예제 위주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수학을 뭔가 인수분해를 배운 다음에 이걸 연역적으로 그럼 요 꼴에서는 내가 어떤 그 예제가 되는 요 꼴에서는 내가 이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겠다. 뭐 약간 이런 조금은 탑다운 식의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예제 위주로 요런 때는 요렇게 하는 게 좋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의 자잘한 그런 여러 지식들의 좀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좀 배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약간은 결국은 뭐 이게 공부라는 게 좀 뭔가 좀 뭐 누가 이렇게 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좀 스스로 좀 잘 성장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 자료는 내가 그냥 올려놓긴 했는데 사실 뭐 어디서 이제 외부에 어디서 이제 뭐 이런 페이퍼 라이팅 및 이제 리버탈 관련한 이제 팁
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좀 덥석 이렇게 수락을 했다가 좀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서 그래도 좀 뭐 강조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네, 약간은 뭐 약간 좀 뭐 좀 되게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조금은 완벽주의자적인 뭐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이게 또 약간 연결되는 통용되는 게 이제 영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외국에서의 교육에서는 이런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크리티컬 띵킹.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접할 때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연구를 할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뭔가를 볼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뭐 연구를 한 거를 어떻게 했대. 어쨌건 그걸 내가 어떤 그 미디어 혹은 어떤 그 수단으로든 내가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뭐 흡수할 걸 흡수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약간은 좀 매사에 약간 이런 프로 불편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 네. 그래서 본인이 뭔가 할 때도, 그러니까 본인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나, 아니면 연구를 할 때나, 네. 아니면 남이 뭔가 이야기해 주는 거나, 뭐 논문을 통해서 내가 접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흡수할 때 이제 좀 굉장히 좀 완벽주의자적인, 아니면 좀 되게 비판적인 측면으로 되게 좀 시콜콜하게 좀, 네, 좀 뭔가 좀 불편함이 좀 있어야 돼요. 불편함이 있다는 거는 뭔가 계속 문제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네. 그런 약간 좀,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남의 문제점들이 보여야,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가 되고, 이게 좀 배워지는데, 남이 한 게 뭐 다 좋아 보이고, 잘했네, 뭐 특별한 문제점 없었나요? 뭐 물어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내가 느끼기에는, 네,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시간을 남들과 같이 썼다 하더라도 누구는 거기서 저 친구는 저렇게 하네, 저거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것들. 네. 네, 뭐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글쎄요. 이것도 뭐 좀 적당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뭔가 누군가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그러면 여기서 저 사람의 문제점은 뭔지 같은 것도 좀, 네, 찾아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나도 당연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내가 느끼는 부분들, 혹은 또 내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남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또 그럴 수 있겠는데, 어쨌건 네, 뭐 그렇게 남들이 누군가 딱 명시적으로 이게 문제다, 이거를 개선을 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측면으로 내가 배우기도 하지만, 그럴 기회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많지는 좀 않을 수 있고, 또 특히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은 나도 마찬가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남들을 비판을 하는 거를,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비판을 하기가 또 좀 약간 조심스럽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남으로부터 뭔가 이제 나에 대해서의 어떤 개선점을 내가 들을 그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뭔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 혹은 비판을 하면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상처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굳이 저 친구한테 내가 네, 나쁜 말을 해서, 내가 아니, 나쁜 말이라기보다는 굳이 네, 듣기에 기분 좋을 말이 아닌 거를 굳이 내가 해서 약간 그럴 필요도, 내 입장에서도 굳이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면, 생각만큼 또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지는 않아서, 결국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문제점, 자기 자신이 볼 수 있는 문제점으로부터 그 범주 내에서 자신의 어떤 성장의 폭이라고 할까요? 그게 결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건설적인 측면, 그러니까 좋은 점들도 보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안 좋은 점, 문제점들도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조금은, 네,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 그다음에 이제 한글로서의 어떤 논리력 같은 측면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 발표를 어디서 하든,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든 남의 논문을 발표하든,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한글로 해도 되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 또 우리가 이제 뭐 약간 우리 머릿속에서 스레드를 하나를 더 띄워야 되는 거죠. 번역 트랜슬레이터 스레드를 하나 더 포크를 해갖고 우리가 이제 발표하려는 내용을 만듦과 동시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트랜슬레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더 빡시죠.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런데 뭐 더 어렵긴 한데 하여튼 뭐 아까의 그 논리력이 당연히 이제 필요한 그게 필수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엔 또 이 영어라는 장벽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머 같은 경우 이제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라떼이즈 홀스 이게 뭔지 아나요?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게 이제 라떼는 말이야라는 단어 이제 문구여서 약간 그 소위 이제 꼰대들이 하는 라떼는 말이야 이랬는데 뭐 요즘 것들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떼이즈 홀스라고 이제 하는데 네. 제가 뭐 예. 그래서 뭐 내 그거에서 이야기를 하면 뭐 사실 이 문법은 좀 좀 한번 좀 이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연역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뭔가 좀 따로 착 공부를 해갖고 기초를 탁 잡아놔야지 네, 굉장히 좀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걸 좀 잘 해놓으면 그 이후 계속 편하고요. 문법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 걱정이 없어지고 근데 저게 안 되면 영어를 뭘 이런 거 저런 거 막 잔뜩 공부를 아무리 그 위에 해도 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그래서 논문도 자기가 문법이 좀 부족한 채로 논문을 읽으면 난 단어 어느 정도 뭐 논문도 나도 읽은 만큼 읽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 비전 분야에 나오는 논문들은 난 어느 정도 읽었고 여기서 나오는 텀들이나 뭐 이렇게 논문 읽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크게 없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거를 이 문장에서 예를 들면 아까 뭐 이게 뭐 현재 분사 이게 그리고 뭐 형용사고 이게 뭐 부사부 뭐 그리고 이거를 꾸며주는 뭔가 대상 그리고 그런 뭐 noun phrase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파해를 해갖고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만 사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문장을 정확하게 그 영어 문법에 기반한 그 구조로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고 사실 대충 통밥으로 읽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대충 뜻이야 문맥상으로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어 독해를 할 때도 뭐 단어 몇 개 우리가 뜻을 몰라도 대충 통밥으로 이 문장에서 요 단어는 무슨 뜻이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좀 할 수가 있듯이 뭐 사실 뭐 영어 문법이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문장을 읽을 때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파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사실 아쉬운 대로 뭐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이나 뜻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내가 뭔가 이런 문장들을 내가 직접 쓰려고 할 때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게 내가 어떻게 쓰는 게 명확하게 맞는 거고 어떻게 쓰면 이게 틀린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면 그러면 거꾸로 이제 맞는 문장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걸. 왜냐면 그럼 맞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 문법은 좀 또 굉장히 좀 잘 해야 되고 이제 그 아까 그 라떼이즈 홀스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좀 뭐 약간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등학교 뭐 이제 시험을 좀 봐서 이제 들어가는 뭐 그랬었는데 이제 그 중학교 때 그래갖고 좀 선행학습을 많이 하면서 이제 과외를 이제 엄청 했는데 그 과외를 하면서 좀그 선행학습의 일환으로 이제 중3 때 이제 뭐 나 때 나 때 있었던 그 성문 종합 영어를 뭐 한 두 번인가 떼었어요. 그리고 좀 되게 빡시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때 이후로는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문법에 대해서는 뭐 사실 크게 걱정을 해본 아니면 뭐 네. 그랬던 기억이 뭐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뭔가 탑다운 연역적으로 이제 문법이라는 것을 조금은 약간 좀 독파를 좀 한 거죠. 근데 이제 좀 또 일부 또 다른 학생들의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저기서 계속 걸려 갖고 뭐 하나를 해도 좀 진전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문법의 중요성 뭐 다들 아는 얘기를 또 한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문법 그다음에 뭐 보캐뷸러리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단어도 또 기회가 되면 뭐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좀 뭔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짜투리 시간을 좀 약간은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않게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짜투리 시간에 뭔가 좀 단어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면 좀 많이 네, 도움이 좀 되고요. 네, 그다음엔 뭐 나 같은 경우 이제 그 약간은 짜투리 시간을 좀 영어에 활용한 그러니까 요즘은 좀 나도 좀 약간 또 내 얘기지만 좀 요즘은 좀 힘들고 그래갖고 좀 여러 가지 좀 옛날만큼 열정이나 나도 노력을 안 하는 측면이 좀 있긴 한데 옛날에 그래도 좀 의욕에 차서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할 때는 뭐 이런 영어 측면에서는 또 아, 이제 뭐 길 가면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영어가 보여요. 저 학생의 저기도 뭐 뭐가 영어가 있고 여기도 뭐 스크린 뭐 업, 스탑, 다운이라는 영어가 있고 뭐 영어가 주변에 뭐 이렇게 글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영어를 좀 약간 나는 좀 그냥 길 가면서 뭐 이렇게 소리내서 좀 읽었어요. 이걸 소리내서 읽을 때 발음 교정을 나름대로는 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발음 교정 같은 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우리 연구실 학생들한테는 뭐 몇 번 이야기를 했겠지만 또 이게 약간 영어에서 발음을 할 때는 또 이제 문장을 구성할 때 그 문장에서 이제 어느 단어에서 이제 올라갔다 어느 단어에서 떨어지고 이러는 것도 이제 내추럴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도 이제 문장 레벨이 아니라 이제 워드 레벨에서도 명확하게 그 워드가 가지는 그 강세 그 다음에 그 워드가 가지는 이제 장음 단음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 발음을 좀 해야지 돼요. 사실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한 사람이 아니면 뭐 사실 그렇게 했으면은 사실 이게 장음이야 단음이야 뭐 네이티브한테 물어보면 모르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다 내추럴하게 그 장음과 단음 각각에 맞게 발음을 보통은 잘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사실 후천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어릴 때 그런 뉴럴넷이 바로 숄컷 같은 게 이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프로세스를 따로 띄워갖고 그거를 다 신경 써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내가 네이티브처럼 발음을 당연히 하지도 못하고 평생 가도 못하겠지만 그럴 바에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 발음 기호대로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장음 단음 뭐 아까 얘기했던 거뭐 강세 이런 것도 다 좀 신경을 써서 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약간 아까 그 뭔가 그 프로 불편러 같은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나 같은 경우 영어를 쓰게 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영어로 수업을 또 강의를 진행을 하면 그때 이제 좀 내가 발음이 좀 잘 모르겠는 단어들 혹은 뭐 장음 단어 아니면 뭐 P와 F의 구별을 또 내가 잘 못한 발음 오늘 그래서 이 발음은 내가 분명히 틀리게 발음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 단어를 불편함을 느끼고 그 강의 끝날 때 뭐 그날 짜투리 시간에 그거를 좀 뭐 발음을 계속 해봐요. 그래서 좀 그거를 다음번째는 그 똑같은 문장이나 똑같은 단어를 발음할 때 이제 그거를 아, 제대로 잘 맞게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어떤 단어를 발음할 때 이게 뭐 발음 기호가 어떤지 장음 단음을 포함해서 발음 기호가 어떤지 강세가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발음할 때도 이 단어는 내가 잘 모르는데 그때는 뭐 그냥 얼버무리면서 할 수 했겠지만 그것도 이제 좀 까먹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시간 이후에 바로 날 때 이제 사전을 찾아갖고 그 이제 네이버 플레이 해두면 사전에서 이렇게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대로 이제 좀 뭔가 발음을 좀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이제 뭐 연습도 좀 많이 했었고 뭐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또 약간 라떼이지 홀수 같은 느낌인데 좀 아직도 내가 좀 약간 기억에 나는 게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뭐가 있더라 뭐 자기 이제 프로필을 작성을 하라고 하는 뭔가 있었어요. 근데 뭐 약간 뭐 영어 좀 굴려본다고 프로필 이랬다가 어떤 옆에 있던 같은 반의 여자애가 발음이 약간 그거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뭔가. 이게 아직까지 기억에 좀 남고. 그다음에 뭐 이런 P와 F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또 발음하기가 또 생각보다 이제 녹록 이렇게 딱 우리가 입에 붙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서 뭐 프로필 같은 게 뭐 우리가 P와 F 뭐 이것도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발음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프로필이 또 다른 단어들이랑 또 같이 이제 한 문장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여러 단어들이 이제 쭈르륵 연음이 되는 경우는 또 그런 발음이 또 뭉개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단어 레벨에서 단어 하나하나들을 다 개별적으로도 다 발음 기호에 맞춰서 발음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F 발음 같은 경우는 뭐 이게 PH도 또 명확하게 F랑 똑같죠? 그죠? 발음 기호상으로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필 하모닉 내한 공연 이것도 이제 필 하모닉 내한 공연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필 이거는 이제 뭐 이건 약간 이 뜻이 뭐죠? 이 단어의 뜻이? 아니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제 어근으로 쓰이죠. 어근 접두어 같은 걸로 이 단어 뜻이 뭔지 아나요? 필은 이제 뭔가 좋아한다, 뭔가 사랑한다, 뭐 약간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feel 하모닉은 뭐 하모니를 뭐 좋아하는 뭐 약간 이런 뜻이고 저 feel이 들어가는 필로소피도 강세가 어디 있죠? 필로소피 1 필로소피 필라소피 필로소피 필로소피 이 문제일 거예요 아마 필라소피 네, 그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뭐 필로소피 뭐 사실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수도 있을 법한 되게 기초적인 단어지만 또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게 뭐 F. 그다음에 피직스도 있죠. 피직스. 그것도 F로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photograph. photograph. 뭐 이것도 이제 PH가 나중에 들어갈 때도 역시 F. 그다음에 feel이 들어가는 단어 이게 또 약간 이게 좀 또 그냥 feel 이게 뭐더라? feel 이걸 까먹었는데 feel anthropology가 뭐죠? anthropology? anthropology 뭔지 알아요? 여자 옷 브랜드가 저기 있지 않나요? anthropology? 미국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anthropology. 네, 하여튼 뭐 anthropology는 아마도 인류학이란 뜻일 거예요. 인류학. 그리고 philanthropology라는 단어는 아마 없을 거고 저기 philanthropic인가 뭐 약간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뭐 약간 인류를 좋아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뭐 그런 단어가 뭐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누가 좀 찾으면 알려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뭐 feel 어쩌고가 접두어로 붙어서 뒤에 뭔가가 들어오면 이제 하여튼 뭔가를 좋아하는 뭐 사랑하는 뭐 약간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필로소피도 아마 뭐 학문을 좋아하는 뭐 약간 모르겠지만 뭐 이런 그런 뜻으로 접두어로서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맞아. 박애주의. 필랜트로피. 박애주의. 필랜트로피가 박애주의. 오케이. 네. 이게 하여튼 엔트로라는 게 뭐 하여튼 사람 아니면 뭐 그런 엔트로폴로지가 하여튼 인류학이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박애주의적인 게 뭐 이런 책상을 내가 사랑한다 뭐 이게 아니라 박애의 대상은 결국은 남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니까 필랜트로픽이 그거죠. 그다음에 엔트로폴로지의 강세는 어디 있죠? 이제 팔러지에 있죠. 팔러지, 엔트로팔러지. 그래서 약간은 그 강세를 좀 강세에 대해서도 룰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엔트로팔러지는 뭐 메서덜러지 뭐 이런 것도 있죠. 메서덜러지. 그런 거 LOGY 뭐 이런 단어가 있을 때는 아마 로지 바로 전에 무조건 강세가 이제 붙게 돼요. 아마도. 그래서 methodology, 그다음에 뭐 anthropology 이렇게 되고, 그다음엔 또 이런 또 강세를 결정해주는 어떤 전미어 같은 게 또 뭐가 있죠? 이게 아마 TION 같은 거 있잖아요. 명사화 해주는 거. TION 같은 그것도 아마 걔 바로 직전에 무조건 강세가 할당이 될 거예요. 뭐 그래서 뭐 internationalization, 제이션 뭐 이러잖아요. 제이션. 네.
오토메이션.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아마 TION 앞에 강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이건 또 약간 좀 마이너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여기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또 그 원래 단어가 뭐 international이라 그러면 international은 아마 뭐 national에 NA의 강세가 있을 건데 원래는 근데 internationalization 이러면 이제 ZA에 이제 강세가 들어가죠. 그건 이제 끝에 이제 TION으로 끝나니까 그 직전에 강세가 붙는 게 맞아요. 근데 international에서는 또 NA의 강세가 원래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단어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길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강세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군데에서도 첫 번째 강세와 이제 두 번째 강세가 좀 있어서 internationalization. 그래서 뭐 네이션의 NA보다는 저기 뒤쪽이 더 세고 근데 앞에서도 살짝의 그 약간의 그 강세가 조금은 그거보다는 약하게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죠. 네, 뭐 나도 뭐 실제로 뭐 소리내서 뭐 하기 전에 아니면 소리내서 뭐 생각보다 많이 안 하니까 또 뭐 잘 입에 안 붙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건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 아니면 우리가 계속 뭔가 배워나가는 그래서 뭐 아는 만큼 뭐 보인다든 아니면 뭐 알아야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식의 측면에서 좀 많이 좀 최대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흡수의 속도도 빨라야 되고 흡수의 속도가 빠르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과 똑같은 경험을 할 때도 내가 그 더 많은 문제점을 봐야 그걸 뭐 약간 타산지석으로 내가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거여서 하여튼 그렇고 이제 보캐블러리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좀 약간 그 컨텍스트에 맞게 그 뉘앙스에 맞게 좀 적절하게 써야 되고 사실 뭐 이런 단어 뜻을 내가 원해서 이게 좀 약간 내가 써보진 않았지만 뭐 요 단어가 뭐 약간 뭐 이런 뜻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 뭔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이런 뜻 아니었나요? 그래서 여기 썼는데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좀 나 같은 경우 이제 논문을 쓸 때 이제 또 어떤 단어를 쓸 때 내가 이제 익숙하게 어떤 써왔던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떤 뉘앙스로 어떤 그 컨텍스트에서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내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뜻이 필요한데 이게 어떤 영어 단어로 찾아봤더니 뭐 이런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이 뜻인가 보네 하고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단어에 대한 이제 예문까지 다 좀 찾아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나 그런 좀 컨텍스트에 적절한 그 예문이 실제로 있는지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단어를 써야 돼요 사실. 사실 그러면 어느 천년에 논문 쓰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느려도 사실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쉽든 좋든 뭐 그만큼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죠. 어쨌건 그렇고 그다음에 뭐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 뭐 사실 다 중요하고 약간 뭐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영어 단어 이 네 개를 내가 발음을 했지만 여기서도 약간 내가 좀 전에 직전에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장음 단음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스피킹 이거는 장음일까요? 단음일까요? 이거 스피킹일까요? 아니면 스피킹일까요? 장음, 단음. 이건 장음일 거야. 스피킹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단어 하나하나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신경들을 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리고 저런 장음 단음이나 저런 발음들이 실제로 이제 뭔가 처음부터 내가 몰랐던 거는 쉽게 이제 좀 뭔가 연습하면 되는데 또 약간 잘못 아니면 내가 어떤 형태로든 그 영어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나쁜 습관이 이제 좀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채라면 이게 좀 되게 좀 고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단어 하나하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어디 학회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뭔가 이제 발표를 이제 오럴 발표를 뭐 짧게나마 해서 뭐 리허설을 하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어떤 학생이 뭐 예를 들면 매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매치 뭔가 맞춘다 이거죠. 그래서 뭐 매치, 그래서 뭐 어떤 뭐 두 개의 액티베이션 맵의 스태티스틱을 맞춘다라고 해서 이제 뭐 match the statistics of 뭐 two activation maps 뭐 이러면 이 매치를, 이건 장음일까요, 단음일까요? 장음, 단음. 이건 아마도 장음일 거예요. 뭐 내가 틀리면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영어 사전 찾으면 다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안 찾는다는 거죠, 지금. 약간 뭐 그렇지 않나요? 뭐 삶도 힘들고 바쁘고. 근데 좀 최소한 좀 불편함은 내가 계속 느끼고 있어야 되고, 이 단어를 내가 장음인지 단음인지 모른 채로 그냥 발음을 했으면 가만있어 봐, 이거 내가 모르네? 까지는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걸 나중이라도 찾거나 뭐 그 필요성을 내가 느껴서 뭔가 하는데, 어쨌건 이거는 장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자꾸 그 학생이 자꾸 매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는 이 매치 발음할 때는 매애치로 하라고. 매애치. 그래갖고 그 친구가 그 전날까지 매애치 자기 전까지 그러다가 발표할 때 정작 매치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만큼 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여기까지 프로세스를 또 띄워갖고 이거를 발음 교정을 할 그 후처리 프로세서를 못 띄운 거죠. 그 정도로 정신이 뭐 없었던 거죠. 뭐 하여튼 그래서 조금은 나쁜 습관이 그렇게 되면 뭐 약간은 그게 또 생각보다 그게 또 교정하는데 조금은 노력이 필요해요 또. 네.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다 구구절절이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인트로는 진짜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강의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아마도 될 예정이고, 그러면 그 대상은 뭐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가 라이팅을 해온 것들 중에서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나 뭐 지적할 것들, 아니면 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들을 쭈루룩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뭔가 제출해 주는,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나마 이제 리바이즈를 뭐 어떤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하는, 뭐 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라이팅 샘플과 그 다음엔 뭔가 이제 좀 뭐 이 발표 이제 영어로 하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좀 뭘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까 약간 그 프로 불편러 같은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좀 뭐 굉장히 좀 되게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자주 내가 좀 고통을 받는 거는 이제 관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학생들,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사에 되게 좀 관대하다 그럴까요? 관사에 너무 좀 둔감한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뭐 영어는 좀 막 왜 이런 룰을 만들었는가, 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좀 별로 좀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도 별로 좀 필요 없어 보이는 룰들이 좀 있긴 해요. 뭐 그래서 이런 룰은 없으면 또 모두가 살기 편해질 것 같은데 같은 게, 뭐 다 굉장히 단순한 예로 이제 3인칭 단수 다음에 이제 뭐 본동사에 이제 s가 붙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거 막 또 저기 영어 논문 이렇게 교정 뭐 카메라 레디드 뭐 이렇게 리바이즈 할 때 그런 것도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럼 그것도 프로세스 우리가 또 하나 띄워갖고 그것도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룰이 또 이제 그
풋노트 있잖아요. 풋노트는 이제 펑츄에이션 마크. 펑츄에이션 마크는 이제 뭐 콤마, 뭐 마침표, 뭐 이런 것들. 네, 그걸 펑츄에이션 마크라고 하고, 펑츄에이션 마크 뒤에 나와야지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내 이름인 제골 큐. 이거는 나도 좀 명확한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여기 1번 해갖고 여기 밑에 1에 뭐 이거 뭐 코리아 유니버시티 이렇게 어필리에이션을 쓴다거나 이메일을 쓴다거나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뭐 제인 또 네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틀렸죠? 두 개만 있을 때는 콤마가 아니라 엔드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논문 저자 리스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 저자든 두 명일 때는 A and B로 써야 되고요. 콤마는 없어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명 이상일 때는 콤마로 다 연결해줘야 되고 마지막에만 이제 엔드가 있어야 되고 엔드 전에도 또 콤마가 또 있어야 하고요. 네,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뭐 제인도 and 존도 그러면 뭐 이 제인도 그리고 존도 이 이름에 약간 용법 아나요 혹시? 제인도, 존도 약간 우리나라의 철수영이 같은 개념이에요. 제인도, 존도 이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원 미상의 약간 뭐 CSI나 뭐 이런 거 좀 옛날 드라마이긴 하지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기 맨날 나오는 단어 제인도 존도예요. 그래서 뭐 신원 미상의 뭐 변사체가 뭐 발견됐다. 그러면 뭐 그 사람 뭐 그래서 뭐 몇 살쯤 돼 보여. 그러면 하여튼 뭐 그 신원 미상의 누구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이름을 제인도 존도라고. 물론 남자면 존도, 여자면 제인도. 네. 하여튼 네. 그렇고 어쨌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이거는 이제 펑츄에이션 마크가 요게 이제 콤마 다음에 있어야지 맞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we will we released our code and the data set publicly 해갖고 마침표를 끝냈으면 뭐 거기다 이제 링크를 달고 싶을 때 링크를 이제 우리가 풋노트로 뺀다라고 하면 이제 풋노트 같은 경우 이제 그 publicly라는 단어로 문장을 끝냈다면 그 마침표 전에가 아니라 마침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ublicly 점 1 이렇게 돼야지 1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좀 괜히 저것도 또 신경 써야 되고 좀 귀찮긴 한데 좀 네. 저런 것들도 일단은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논문을 교정을 하거나 뭐 학생들의 논문을 이렇게 내가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쓸 때도 저런 것들도 또 약간 다 좀 그거를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위한 또 프로세스를 또 띄워갖고 그래서 좀 되게 골아픈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머더 랭귀지 혹은 뭐 이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야죠. 뭐.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 내가 이제 아직은 그 어떤 그런 그 서미션 그 창구라고 할까요? 그 블랙보드 상에서 뭔가 서밋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서밋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고 거기에 일단 여러분들이 좀 뭔가 리바이즈 받았으면 하는 라이팅 샘플을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다음 주까지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뭐 우리가 만나서 수업 시간을 채울 만한 정도 분량의 뭔가만 있으면 사실 되는 거긴 해서, 사실 뭐 좀 천천히 아니면 좀 더 빠르게 뭐 그거는 또 조금 유도리가 있는데, 근데 또 모두가 다 안 올리면 또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거 좀 올리고 싶은 게 있는 학생이 있어요. 좀 다음 주에 뭔가 내가 리비전을 받았으면 좋겠네. 사실 뭐 내가 내 주변에 이렇게 집히는 어떤 라이팅 샘플을 내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리바이즈를 해도 사실 괜찮고, 네, 뭐 그렇긴 한데 어쨌건 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좀 뭐 본인의 라이팅을 가지고 좀 뭐 리비전을 받아보는 게 아니 뭐 내가 리비전 한다고 뭐 딴 데서 받는 거랑 뭐 이렇게까지 뭐 엄청 뭐 특별하고 그럴 거는 전혀 없고 사실 뭐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이제 라이팅 그런 저기 그런 거 서비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나도 뭐 정작 많이 이용을 하지는 못해봤지만 뭐 그런 데서도 어느 정도는 좀 잘 해주어서 그런 데서 이제 커버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루되 다만 뭐 좀 이쪽 전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다 비슷한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배경 지식이 조금 내가 있는 채로 조금은 더 의미적으로 아니면 좀 이 동네에서 혹은 이런 또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좀 논문 작성 경험을 좀 뭐 바탕으로 조금 그런 그런 좀 특화된 피드백을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엔 뭐 아마도 이 수업도 그 저기 내가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강의 영상을 이제 올려서 링크를 제공을 해줄 테니까 네. 아 근데 이게 뭐 영상을 주로 뭐 많이 이제 좀 올리는 경우가 나는 많은데 이게 또 약간 좀 점점 느끼는 어떤 그런 격언 같은 거는 뭔가 그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면 그거는 정보가 아니다. 약간 이런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뭐가 됐든 그냥 뭐 따로 뭔가를 우리가 로컬리 뭔가 데이터베이스나 우리가 난리지나 뭐 뭔가를 이렇게 좀 저장을 하고 따로 관리를 하진 않고 뭐 그냥 구글이 다 해주잖아요. 검색어 입력해주면 그냥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검색 가능한 정보인 건데 좀 글쎄요. 내가 뭐 좀 고민인 부분은 뭐 나 같은 경우 이제 강의를 좀 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이렇게 좀 올리고 하는 게 이제 뭐 복습 겸이나 뭐 이렇게 나중에라도 뭐 누군가 또 와서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면 뭐 좋을 테니까 이제 올리는 것도 있긴 한데 좀 근데 또 동시에 또 뭐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나도 또 덜 해도 되니까 뭐이 학생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저 학생한테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 나도 좀 재미없고 내 시간은 뭐 학생 N명에 비례해서 낭비라고 하긴 힘들지만 뭐 스케일러빌리티가 안 나오는 거죠. 뭐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뭐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면 저거를 보면 거기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 굉장히 편할 것 같아갖고 사실 그런 취지나 마음으로 이걸 올리는데 또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강의에 이 부분을 보면 이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하여튼 영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좀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긴 한데 네. 어쨌건 부족한 대로 좀 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네 정말 뭐 이제 이야기는 오늘 강의는 뭐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질문 또 있어요 혹시? 수강 이거 들으려고 하는 사람 네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또 분량이요 우리 수업이 뭐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주면 어쨌든 뭐 수업 시간에 커버할 수 있는 정도 그게 뭐 되게 뭔가 이렇게 수정하거나 이제 논의할 게 많으면 뭐 사실 한 세 패러그래프를 뭐 우리가 두세 시간 동안 세 패러그래프도 다 못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일단 그 계획은 뭐 이게 내가 얼마나 잘 지켜질지나 뭐 이게 좀 이렇게 진행하면서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뭐 라이팅 샘플을 보내주면 그거를 내가 좀 그 전에 이제 리바이즈를 좀 내가 하고 그 리바이즈 한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네. 네. 뭐 분량은 뭐 좀 크게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충분히 올려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 논문 전체 뭐 한 30장짜리 뭐 이거 네, 이번에 내는데 이거 좀 리바이즈 해주시오라고 하면 일단은 뭐 그거를 내가 다 커버를 현실적으로 하기는 또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뭐 되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커버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약간 프라이어티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릴레이티드 워크를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인트로
아니 그다음에 뭐 프로포즈드 어프로치 뭐 이런 식으로의 그 오더를 섹션이나 이제 패러그래프 레벨의 이제 오더를 알려주면 이제 그거 순서대로 이제 되는 선에서 이제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했어요. 네.